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8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 내용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4일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오후 또다시 우리 측에 포격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의 공격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그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의 도발을 부인하고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최후 통첩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 군은 이미 경고한 대로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냉철하고도 의연한 국민 여러분들의 용기와 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우월한 능력과 대비태세를 신뢰해 주시고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유언 비어에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적시적으로 접촉 지역 주민 대피 및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번 담화에 담긴 우리 군의 의지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도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가차없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해 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공격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며 호전성을 드러낸 비열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구실로 추가로 도발을 해온다면 이미 경고한 대로 우리 군은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방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화상회의에서 전군의 작전지휘관에게
북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22일 오후 5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고 굳은 결의를 갖고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이 이번 포격 도발에서도 봤듯이 아주 교묘하게 도발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도발 가능성, 성동격 서식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예정돼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3야전군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21일 오후 제3야전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제3야전군 사령부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서부전선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총괄기관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현장 순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을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현장 순시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 참모총장, 3군 사령관, 합참차장 등 군 고위급 지휘관과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3군 사령관과 각군 작전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과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사령부를 직접 찾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전군의 완전 무장을 명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20일 취임 후 처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한 데 이어 21일 직접 군사령부를 찾으면서 대북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김정은이 전시상태 바로 전 단계인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 무장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번 포격 도발을 부인하고 있어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등을 비롯한 모든 단위를 준전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군단에 해당하는 전선 대연합부대 21일 오후 5시부로 언제든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48시간 안에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수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전하고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총참모부의 최후 통첩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 통첩을 들이댄 바 있습니다. 긴급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 지휘관, 인민보안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포격 도발을 전면 부인한 채 우리 군이 먼저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시 북한의 선제 타격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유엔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재훈 중사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경기도 연천에서 20일 발생한 남북한 포격 사태와 관련해 현재 상황을 심각한 우려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유엔의 입장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hat we can say on the exchange of artillery fire that we saw reports of today is that we are closely following the developments with serious concern and we will revert as the situation evolves. 미국 정부도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20일 이뤄진 북한군의 대남 포사격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발사체를 쓴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확고하다며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 위기 사태에 대해 남북은 더 이상의 대립을 하지 말고 자제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남북 양측에 대한 자제를 주문한 반면 일본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시민들은 북한의 도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동요 없이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분개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바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오후 1시경 명동 시내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335 번화가를 찾은 시민들. 북한의 협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요 없이 차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비인간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분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해줄 것을 바랐습니다. 북한한테는 뭐 그런 게 뭐 친절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 사격하고 할 수 있으면은 더 저희도 그쪽이 긴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민은 북한의 협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면서 상황 악화보다 빠른 안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고 저희 전체 시민 모두가 다 같이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면은 다 같이 따라주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어쨌든 좀 안정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군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피해가 없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뒤로는 장병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봐도 아이고 그냥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서울역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걱정과 단호함 등 여러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무엇보다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좀 더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저희들도 우리가 진짜 국방력이 강하다는 걸 알아서 또 재발 방지가 그런 것 측면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바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군 수뇌부가 3군 사령부를 직접 방문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완전 무장과 전시 상태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무모한 군사 행동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도 그렇고 이번 화력 도발도 그렇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대북 방송 중단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은 도대체 왜 부리는 겁니까? 일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사실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체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 3대 세습 체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만큼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이고, 현재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 사실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와 틀린 자유세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사실 북한 정권이 얘기하는 어쩌면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차단하려고 하고 북한을 폐쇄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상당한 체제의 도전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무모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두렵다는 건데요. 이 전시 상태 전환까지 거론하면서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군의 모습을 사실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군의 행태를 봐서는 현재 전시 상태에서 최전방 부대는 이제 완전 부장하고 대기하도록 했고, 전방 지역 부대는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언해서 사실 이와 같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북한군이 사실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만족할 만한 것이 답을 못 받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든지 다음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음 행동을 위한 준비, 또 우리 다음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응징에 대한 또 대응, 뭐 이런 것들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 이 한반도 긴장 상황, 군사적 긴장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국방부가 21일에 그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북한의 그 총참모부의 성명이라든지 전통문, 그리고 이 김정은 이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갖고 지시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추가 도발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단호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추가 도발 가능성은 높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면밀한 검토와 이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항상 자기가 군사 도발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의 도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 연습도 하고 있고 지금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뭐 자기들이 선언한 확성기 방송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지 않게 시간을 뭐 좀 시간을 두고 한다든지, 또는 지역을 달라서 자기들 우리가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위협을 한층 고조시켜가고 한국 내에 또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식 같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하여튼 방식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에 대한 북한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 또 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정부와 군은 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북한의 대응을 억제하고 또 이와 같은 것도 확실하게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중국이 이제 이게 대해 반응을 보냈죠.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국가가 현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9월 3일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큰 행사 축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위기가 고조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 일본, 또 국제사회, 또 국제기구, 유엔을 포함해서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모두가 반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이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응징도 하고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것에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내고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따른 우리의 응당한 조치이고 북한이 이를 구실로 추가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 국민의 하나된 안보 의지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